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내의 토끼입니다. 오늘은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필기 2016년 2차에 나온 15번째 문제를 풀이해 드릴 건데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풀이에 부족한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이제 축에 작용하는 비틀림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식을 아셔야지 아마 풀 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일단은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축에 작용하는 비틀림 토크가 2.5kN이고 축의 허용 전달 능력이 49메가파스칼이다. 일 때 축의 지름은 몇 밀리미터인가? 지름입니다. 반지름이 아니에요.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근사치로 아마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풀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제 워드패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특수 기호는 못 쓴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실축에서 허용 전달 응력이란 말, 아까 이제 49메가파스칼이라 나온 게 있죠. 그거는 이제 최대 비틀림 응력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비틀림 응력은 토크를 극단면 계수로 나눈 거예요. 중실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의 봉이에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공실층이라고 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흔히 파이프라고 얘기하죠. 튜브 또는 파이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속이 꽉 차 있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샤프트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걸 보면은 문제에 49메가파스칼은 나와 있죠. 그리고 토크도 나와 있어요. 비틀림 토크. 2.5kN 나와 있죠. 그리고 극단면 계수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중실축일 때 극단면 계수는 이게 반지름 기준을 쓴 거예요. 2분의 파이 r 세제곱입니다. 파이 r 세제곱을 반으로 나눴다는 거죠. 여기에서 반지름은 지름으로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건 지름이죠. 지름으로 했을 때 반지름이라는 것은 지름을 2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갖고 지름으로 해서 식을 다시 바꾸게 되면은 말 그대로 요 r 대신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죠. 앞에는 그대로 여기까지는 똑같겠죠. 그리고 D값이 바뀌었는데 여기 왜 갑자기 2가 16이 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R의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이 만큼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8분의 R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아니, 8분의 D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 8이 밖으로 나오면서 2랑 결합이 돼서 16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을 그대로 해가지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 16은 여기서 나누고 나눈 거에 나눈 거다 보니까 이거를 곱해줘도 되겠죠. 2점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래 식이 만들어진 거죠. 2.5kN에 16을 곱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나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방정식 풀듯이 D에 대해서 이제 풀어줘야 되겠죠. 이거를 양쪽을 이걸로 역수를 취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은 역수를 취해주고 얘로 나누게 되겠죠. 역수랑 이항을 같이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답이, 그러니까 문제 D에 3승만 남겨서 풀이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K가 10의 3승이니까 그대로 쓴 거예요. 2500 곱하기 16. 파이, 이것도 10의 6승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계산기를 쓸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해가지고 이제 D값을 할 때 이 3승은 말 그대로 세제곱근으로 나눌 수 있죠. 세제곱근, 계산기를 쓸 때는 이렇게 아마 입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해갖고 D값을 나왔는데 D값이 이제 이거는 단위가 중요해요. 자, 한번 그러면 이거를 계산기를 눌렀을 때 과연 답이 나올까? D에 대해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실 때 공업용 계산기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거기서도 이제 세제곱이 없는 계산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윈도우 계산기가 아마 보통 시험장에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한번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일단은 2500 곱하기 16 일단 4만원이라고 나왔죠.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거대로 해갖고 순서대로 다 나눠버리면 되겠죠. 여기 일단 이것만 빼놓고 한번 나눠볼게요. 나누기 파이입니다. 파이 여기 있죠. 파이 눌러주고
또 나누기 이 값에 나누기 4, 9 하고서 10의 6승이라고 했잖아요. 공을 6개 넣으면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와, 숫자가 되게 작게 나왔죠. 이거를 이제 말 그대로 제곱근을 해줘야 되는데 계산기에 이렇게 입력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입력을 할 때 윈도우용 계산기를 할 때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곱근으로 해서 요거 할 건데 여기 앞에 3이 없네. 이게 제곱근이거든요. 앞에 3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세제곱근이에요. 세제곱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일단은 XY, X의 Y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로를 치시고 얘처럼 1 나누기 3을 써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0.3333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는 여기 제곱근에 1 나누기 3이 이 값인데 이거를 입력을 할 거냐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를 생각하시고 여기서 는을 한 번 더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 답이 나오죠. D값은 0.6381 막 이렇게 나오는데 세 자리까지만 해서 반올림을 했나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미터로 바꾸려면 여기다가 몇을 곱해야 될까요? 이거는 밀리미터, 그러니까 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꾸려면은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그거를 답을 써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이제 64, 63.8mm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다가 말 그대로 밀리미터는 1000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곱하기 1, 10, 100, 63.81 뭐라고 쭉 나오죠. 그러면 63.81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이상이어야 된다. 해갖고 아까 소수점으로 나온 문제가 있죠.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는 64mm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오늘 문제 풀이는 일단은 이제 뭐 극단면계수라는 거.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전공을 하거나 전공자가 아니어도 극단면계수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어느 정도 이제 보아서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정확히 설명을 해주는 데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 숫자가 나오면서 하는데 이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미분, 적분 뭐 이제 그런 것도 돼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중실축, 공실축 이거에 대한 극단면계수라도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문제를 했습니다. 오늘 문제의 키포인트는 이 공식이었고요. 극단면계수 이거는 이제 공실측이에요. 거기서 극단면계수는 파이 r의 3승을 반으로 나눈 게 극단면계수이다. 이거를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문제의 풀이에 부족한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막내의 토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